네, 뉴스 쟁점들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정치부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제작진들이 우리 윤성민 기자 별명을 지었더군요. 윤태일. 이게 뭔가 하고 처음에는 저기 전태일 열사 이름이 땄나 했어요. 뭐 이쪽으로 관심 있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디테일 윤. 너무도 감사하네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원고 작성을 하시고 제작진들하고 의사소통을 하신다고.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예, 저로서는 정말 감사하죠. 예, 마음에 듭니다. 자, 우리 윤태일, 윤성민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에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 번쯤 주류 비주류의 벽 이런 거 우리 확 버리자. 완전적 새로운 통합,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민주당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기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3 보궐선거 전패로 초재선 의원들과 일부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통합과 혁신을 내세운 이인영 카드에 표심이 몰린 걸로 풀이됩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3파전이었는데 윤성민 기자가 예측하고 분석했던 게 정확하게 맞았어요. 예, 다행히도 맞아서 다행이에요, 정말. 어찌됐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3선의 이인영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이 결과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선거 결과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이인영 의원이 56표를 얻었고 김태년 의원이 49표를 얻어가지고 이인영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예,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인영 의원이 예. 56표인가요? 76표가 예, 76표. 예. 76표입니다. 예, 저도 그 선거 현장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표 차이가 크게 나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 초반만 하더라도 김태년 의원이 많이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태년이라는 말들이 뭐 있었잖아요. 어차피 김태년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역전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인영 의원의 당선 의미를 좀 보면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친문 주류를 견제해야겠다 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체계가 될 경우에 그러니까 당의 투톱이 모두 친문 인사가 될 경우에 당의 친문색이 너무 강해진다.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당이 친문 중심으로 대거 물갈이 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리고 이인영 의원이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운동권이고 86세대 좌장격인 인물인데 우상호 의원이 예전에 원내대표 한 적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좌장격인 인물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86세대가 다시 당 주류로 진입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인영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됐는데 뭐 여기에 대한 정치권 반응 또 청와대 반응 봐야겠죠? 예, 뭐 청와대 반응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당청 간이든 여야 간이든 소통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했고 한국당이 좀 여전히 강한 어조로 뭐 논평을 냈어요. 김연아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신을 망각한 집권 여당 민주당이 독단과 독주를 멈추고 다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의 민주당 원내대표가 왜 중요하냐 따져보면 내년 총선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국회가 뭐 거의 일을 안 하고 파행이니까 예. 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모멘텀이 될까요? 지금 꽉 막힌 국회 정국이 풀리려면 우선 협상하는 인물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인영 새 원내대표 체계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가 꽤 있습니다. 이 모멘텀이라는 예. 단어의 뜻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동력이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동력이 예. 된다. 아니면 국면이 전환이 될까? 예. 뭐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의 등장이 이 예. 국회의 어떤 국면 전환용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지금 이인영 새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취임했으니까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할 거거든요. 어제 기자 간담회를 짧게 했는데 네. 여기에서 민생 중심으로 국회와 정치를 복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당장 추경 논의부터 시작하겠다 밝혔습니다. 근데 이인영 의원 캐릭터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강성이다는 평가가 워낙 많아요. 뭐 정치권에서는 예. 아주 유명하죠. 예, 또 뭐 진보색이 너무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야당과 협상이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하면서 좀 바뀐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염색도 하면서 그러니까 염색 원래 안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염색도 했고 그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예. 제가 머리 색깔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변화의 의지입니다. 예,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들었는데 예, 저하고 인터뷰 중에서도 그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취임 일성으로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과 좀 유연하게 협상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그리고 근데 이인영 의원이 주요 당직을 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최고위원 2번 한 게 다고 대변인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평가가 리더십 평가는 지금부터가 시험 무대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난다고 하던데요. 예, 오후 3시에 만나는데 그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좀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인영과 나경원 굉장히 어색한 조합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 강성 대 강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조합이기도 해요. 예. 예. 그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우리 윤성민 기자가 마크맨이라고 하죠. 밀착 마크에서 예. 인터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 하루를 좀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인터뷰 코너인데 네. 저번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원내대표 되셨으니까 좀 하는 얘기인데 인터뷰 시간이 많이 늦으셨습니다. 약속을 늦었어요. 예. 아하,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갑자기 또 미루자고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자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전날 밤이 인터뷰하기 전날 밤이 그 패스트트랙 지정된 날이었는데 그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 뒤풀이 자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새벽 3시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김태년 노웅래 의원은 불참하거나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혼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네.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이인영을 밀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뭐 이 소문이 좀 맞겠다 뭐 이런 짐작도 됐습니다. 이게 직접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의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4651님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할 때와 섰을 때와는 다를 겁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요라는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됐던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곧 원내 사령탑이 바뀝니다. 당 안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결국 물러나기로 한 겁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드린 마음의 상처 또 당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모두 책임지고 자,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바른미래당의 이제는 전 원내대표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이 아주 시끄럽죠. 당내 개파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어제 좀 국회 상황이 좀 재밌었는데 여당은 새 원내대표 뽑히고 네. 바른미래당은 사퇴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뭐 사보임, 공처법 뭐 이걸 둘러싸고 당에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또 바른정당계 의원들 사이에서. 근데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김관영 원내대표 재신임 묻자 뭐 이러면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고 결국에는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네. 김관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말했냐면 21대 총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다른 당과 어떤 형태든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호 3번으로 출마하겠다고 약속해라. 뭐 이렇게 의원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나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지만 당이 쪼개지는 모습은 예. 보기 싫다. 예, 퇴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데는 또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에서 이제 모습이 바뀐 거죠. 예, 좀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좀 입장을 보였는데 당내 갈등이 계속 고조되다 보니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당내 갈등을 오늘로 마무리하자. 그리고 창당 정신에 입각해 향후 당의 화합과 자강 개혁의 길에 매진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네.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원내대표 새로 뽑을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고 예. 다음 주 수요일이면 스승의 날입니다. 예. 네, 스승의 날에는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예, 그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그 국민의당 출신의 김성식 의원. 그 김성식 의원은 정계 특위 소속이어가지고 그 선거제 개편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패스트트랙의 찬성 입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바른정당의 의원인 오신환 의원 그리고 유이동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그 경랑이 예고되기도 합니다. 예, 저 패스트트랙을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새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 이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1001 끝번호 쓰시는 분이 우리 윤 기자님 별명 윤조곤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좀 AI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 조곤조곤 집중이 잘 되네요. 화이팅입니다. 라는 예. 감사합니다. 조곤조곤 윤조곤 조곤조곤 괜찮은데요. 예. 자, 국회 얘기 한번 더 해보죠. 뭐 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에 그 여러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함께 했었는데 고소고발 사건들 이 수사를 대부분 경찰이 맡게 됐다고요? 예, 그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뭐 국회법 위반, 뭐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사건들인데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영등포 경찰서 예. 엄청 바쁘겠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피고소인이 167명인데 이 중에서 의원이 100명이에요. 한국당이 62명, 그리고 민주당이 26명, 바른미래당이 9명. 이게 상당히 수사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국회 회의 방해로 벌금 5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총선 출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선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우리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북한과 대화 동력을 계속 살려나가자는데 두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 걸로 풀이됩니다.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식량 지원 카드를 받을진 미지수인데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한 식량 생산이 10년 사이 최악으로 전해지는 만큼 실용주의 성향의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해 올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식량 지원이라는 단어가 북한 관련된 뉴스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소식 살펴보는데 그제밤이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이후에 대북 식량 지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번 소식 들여다보죠. 예, 우선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식량 지원 얘기한 것은 맞고 어제 또 얘기했듯이 그리고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는 규모나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근데 한미 정상 간의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통일부가 어제 브리핑도 했는데 인도적 식량 지원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의미가 좀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단거리 발사체를 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북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식량 지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화가 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한미 정상이 식량 지원 카드를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카드로 보고 네.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방식 또 시기 이런 것들을 놓고는 조금 논란이 예상이 되죠. 예, 이거 항상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얘기가 나오면 이 보수 퍼주기 측에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보수 측에서 반발을 하는데 퍼주기 논란이 나올 걸로 보이고 또 그리고 경제 제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근데 식량 지원을 하면 이 효과가 떨어질 거다. 이런 반발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건 대표가 예. 오면 또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 예. 사실은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회담, 또 이 비핵화 문제의 장을 만드는데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클럽 버닝썬 소식 짧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어제 가수 승리 또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전 대표 성매매 알선 또 횡령 이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예. 나왔나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법원에 네. 아직 청구 절차도 시작이 안 됐고요. 지금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구속영장 신청 자체도 좀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버닝썬 의혹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00일 만에 이 신청이 된 거고 네. 승리가 경찰 조사 17번을 받았는데 뭐 이 결과로 결국에는 신청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클럽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해줬던 그 경찰들 있었잖아요. 예.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결정이 됐죠. 예. 자정 무렵에 결정이 됐는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연모경위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염경위는 2017년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을 무마해달라 이런 청탁을 받고 뒷돈 수백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네. 문제의 클럽은 버닝썬이랑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버닝썬은 아니고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그 아레나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그 현직 그러니까 경찰관. 예. 강남 일대 클럽하고 경찰관 유착 의혹에 관해 가지고 이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는 보고도 못 믿겠는데 연 7,000% 이런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가 입건됐다는 소식인데 이런 게 가능해요? 예. 근데 연간 퍼센티지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거 사례로 보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네. 일단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A 씨라는 분이 급전이 필요해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30만 원을 빌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28일 뒤 원금을 갚으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85만 원을 갚아라 이자까지. 이자 그럼 55만 원이에요? 예, 이자가 55만 원인데 이거를 연 이자율로 환산을 하면 7,145%에 해당하거든요. 그 현재 법적으로는 대부업 최고 금리가 연 24%로 제한돼 있는데 297배에 달하는 거고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 돈 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 학교로 찾아가거나 뭐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뭐 불법들 없어져야 될 텐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정치부 윤성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